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투자 심리가 고조됐지만 국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고, 나아가 오늘 발표될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것이란 우려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국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증시에 부담을 줬고, 이에 엔비디아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800를 밑돌아 주가는 3% 이상 빠졌고, 넷플릭스 역시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반면 테슬라는 이날 무려 12% 이상 급등했고, 이는 전날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저조했지만 테슬라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저가 모델을 출시한다 밝히면서 전기차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고, 머스크 역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새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연간 30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그간 밝혀왔던 2만 5천만 달러짜리 반값 전기차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밀려 고전하던 테슬라 입장에선 저가 전기차는 게임 체인저로 활용될 수 있어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12% 올라 $162로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는 16% 이상 상승을 하면서 $167를 찍었고, 올해 들어 전날까지 주가 낙폭은 42%에 달했지만 이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연중 낙폭은 35%까지 줄였다 할 수 있죠. 한편 머스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사이버캡으로 지칭하며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 같은 것으로 말해 테슬라가 직접 차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 설명했고,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며 테슬라는 그것을 할 것이고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처럼 머스크가 이르면 올해 말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생각이 들며, 이에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내년에도 성장이 다시 가속화할 것이라는 희망의 불꽃을 갖게 됐다는 것이라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의문이 드는 것, 테슬라는 현재 준비 중인 신차가 기존 모델보다 더 저렴하다고만 밝혔을 뿐 예상 가격대와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이에 UBS 역시 테슬라는 기존 라인업으로 성장이 제한적이라 신차가 가져올 수 있을 것에 대한 명확성도 부족해 목표 주가를 기존 $160에서 $147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메타는 향후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죠. 이에 메타는 1분기 364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4.7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내놨고, 2분기 매출 중간값이 377억 5천만 달러로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지만 시장의 평균 예상치인 383억 달러보다 낮아 메타는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메타의 주가는 현재 $416까지 떨어지며 약 2년 만에 어닝 미스가 나와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이에 최근 실적 동향을 보면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이날 3% 이상 하락하며 $796로 마감했지만, 메타의 실적 부진으로 장에서도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9일 10% 폭락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날 장 초반까지만 해도 $840를 찍었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주가는 다시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반도체 종목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AI 붐을 타고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주가는 잠시 흔들리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의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 같은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과 메타와 같은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 주가는 $1,006 수준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6% 이상 올라와 있고, 이에 엔비디아가 비록 최근 고전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 생각이 돼 엔비디아는 초거대 클라우드 업체부터 이들보다 규모가 작은 경쟁사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주문이 적체되고 있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될 1분기 GDP에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의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이처럼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GDP 확장세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어 페드의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돼 연준의 금리 인하는 빠르면 다가오는 9월에나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S&P 500은 최근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데 힘입어 과매도 상황에서 이틀간 반등은 했지만 시장은 페드의 금리 정책이 경제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전히 고심하고 있고 덩달아 빅테크의 이익은 단기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꽤나 도움이 됐지만 이날 메타의 실적 발표로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이날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41로 마감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휩쓸려 있고 만약 이러한 피어앤그리드 지수가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1.27% 상승하며 169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 그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쳐 현재 주가까지 내려왔다 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생각은 하지만 이미 상계분기 연속 어닝 미스가 나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다소 이른 감이 있어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꺾이는 반감기가 도래했지만 가격엔 즉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현재는 64,00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죠.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과 영향이 있는 코인베이스는 5% 이상 하락해 224달러로 마감했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역시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적용돼 당시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었지만 이후 67,000달러대를 회복했지만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반감기는 채굴 보상을 주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2016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30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1분기 조정 수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잉여 현금 흐름 전망 역시 높여 주가는 2% 이상 상승했고 가전제품 회사인 월플 역시 주당 순이익 1.78달러 매출은 4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글로벌 정보회사인 IBM은 1분기 매출이 14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아 주가는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브리또 체인점인 치폴레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수익으로 현재는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면 웨이퍼 제조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매출이 37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7.79달러를 제시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가는 2% 이상 하락했고 서비스 나우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장비 렌탈 회사인 유나이티드 렌탈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전체 매출 전망 상향에 힘입어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